1987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니? 우리가 학교에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배웠다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지? 맞아, 바로 6월 민주항쟁이야. 6월 민주항쟁은 당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된 큰 사건이었어. 그리고 그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지. 국민들이 드디어 직접 대통령을 자신들의 투표로 뽑게 된 거야. 그럼 어렵게 쟁취한 직선제 선거로 뽑힌 다음 대통령은 과연 누구였을까? 당시 시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외침은 모두 이루어졌을까?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된 새로운 우리 사회는 모두가 정의롭게 존중받는 진정한 민주사회로 바뀌었을까? 오늘은 6월의 함성, 그 이후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해. (1987년 1월에)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작 은폐하려던 사실이 폭로되며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항쟁이 계속되어 더 이상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되지.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항복 선언이었던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6월 민주항쟁은 이렇게 끝이 나. 그러나 6월의 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대한 민주화 요구로 표출되기 시작했어. 특히 당시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고달팠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을 뜻하는 3저 호황 등을 거치며 큰 경제 성장을 이룩하지. 하지만 그 혜택이 노동자들에게까지 전달되진 못했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면서도 위험했고 임금 상승률도 높지 않았으며 남녀 간의 임금 차별도 여전히 존재했었거든. 80년대부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점차 그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었어. 그리고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쟁의를 대대적으로 벌이기 시작해.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는 1987년 전체 3,749건 중 3,300여 건으로 약 89%를 차지할 만큼 매우 큰 규모를 자랑했지. 대표적으로 당시 공업도시 중 하나였던 울산을 들 수 있어. 우리 당시 울산 지역의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야. 지금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으로 대표되는 자동차와 조선산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지. 198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어. 크고 작은 기업이 많았고 노동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지. 울산 지역에서 노동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야. 1987년 7월 5일 현대엔진 노동조합 결성을 시작으로 노동조합이 없던 울산 지역의 현대그룹 사업장에서 연이어 노동조합 결성운동이 벌어졌어. 그럼 노동조합이 뭐길래 노동자들은 그토록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던 걸까?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어. 즉,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고 헌법으로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기에 노동조합의 설립을 보호하고 있어.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단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그리 많지 않았어. 존재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곳들이 대부분이었지. 그래서 조국의 산업화라는 목적 아래 회사 입장이 우선시되어 노동자들의 권리는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어.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고.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본격화된 거야. 현대엔진 노동조합 결성으로 시작된 울산 지역의 노동자 대투쟁은 이후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중전기 등을 거쳐 해성병원, 고려화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회사 내 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져 현대 기업들과 울산 지역 내에 위치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거야.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당시 울산 지역 노동자들은 요구했어. 노동조합의 결성과 기존에 결성된 노조의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의 개편, 임금과 상여금 인상,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과 상여금의 차등 지급, 직원별로 존재하는 임금 차별의 철폐, 폭력과 두발, 복장, 단속 같은 비인간적이고 차별적인 대우 개선, 작업 환경과 식사질 개선 등 복지 확충, 산업재해자 생계 마련.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 권리를 위한 요구였지만 사실 그때까지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한 권리기도 했지. 실제로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울산 지역 노동자들은 전례 없는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이뤄내는 데 성공해. 하지만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기도 했어. 회사 측의 용역 동원과 공권력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기도 했고 몇몇 조합원들은 구속되기도 했어. 강제로 노동조합이 해산되기도 하고 법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기도 했지.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어. 노동자 대투쟁은 울산 지역을 출발점으로 시작하여 부산, 거제 지역으로 확대되고 1990년대 초반 노동운동으로까지 이어졌거든. 1987년 7월과 9월 사이에 집중되었던 울산 지역의 노동자 대투쟁은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여러 목소리 중 하나였어. 직선제로 쟁취한 제도적 변화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민주적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지. 그리고 그 목소리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1987년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던 사람들의 바람은 모두 이루어졌을까? 그들이 바라던 민주적인 세상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얼마나 같을까? 오늘날에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높은 크레인 위에 오르기도 하고 철판을 용접한 작은 공간에 자신의 몸을 구겨 넣기도 해. 노동자와 기업,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모두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던 민주적인 세상일 테니 말이야.